지금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십니까? 후지산 화산성 지진 활동이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3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거대한 화산이 언제 분화할지 모른다는 경보가 공항 전광판에서 붉게 깜박이고 있습니다. 2670만 명의 기록적인 대피를 계획하지만 현실은 전원 수용 불가하다는 고백. 정부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시민들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진 속보가 이어지고 훈련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일본 시민들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편의점 신문 헤드라인에는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후지산 경계령 발령.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꼭 쥔 채 알림음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반복되는 재난 속보가 뜨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정부는 과도한 불안은 삼가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안에 있다면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일본이 마주한 재난의 현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마주친 긴장감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긴 글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2세 무역업 은퇴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낀 걸 꼭 나누고 싶어서요. 부디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소일 삼아 텃밭이나 가꾸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거래했던 일본 바이어가 급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넘겨준 자리였지만 3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거래처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름 휴가 시즌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도 덥긴 마찬가지였죠. 그때 아내도 이 나이에 뭘 그렇게 하면서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고 오겠다. 그래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름방학철이라 공항이 무척 붐볐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부모님들이 짐을 챙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창밖은 한여름답게 맑고 새파랬습니다. 햇볕이 강해 창문을 반쯤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스크린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후지산 화산성 지진 활동 증가 150년 주기 경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 많지 않나? 그런데 옆좌석에 앉은 일본인 노인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땀을 닦던 손수건이 축축했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뉴스가 좀 심각한 모양이네요. 그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에 묘하게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름임에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저렇게 말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여름 특유의 후끈한 열기가 반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 바람을 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항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입국장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 뉴스에는 붉은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후지산 화산성 지진 경계령 정부 경계 단계 유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너 괜찮아? 집에 있어? 하고 급히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화면 속정부 관료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과도한 불안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재난 대비 1등 아니었나?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재난 매뉴얼, 대피훈련, 철저한 시뮬레이션.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던 일본이 정작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뭘까? 그 차분함이 무책임한 태연함으로 보였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도 햇살이 너무 강했습니다. 길가에는 초록색 나무가 무성했지만 시드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람들은 양산을 쓰거나 땀을 닦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제 여권을 보더니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내라고 대답하자 잠깐 망설이더니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늘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이번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죠. 더운데 대피소도 한계가 있고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화산 폭발하면, 지진이 동반되면 이 더위에 어떻게 대피하지 하는 표정이 읽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로비는 냉방이 잘 돼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서류를 받는 직원도 웃으면서도 시선을 자꾸 뉴스 화면으로 돌리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탄 사람이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정부 발표 나왔어. 괜찮대. 근데 솔직히 믿어지냐? 이 더위에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방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습니다. 여름 출장이라는 게 이렇게 숨막힐 줄 몰랐습니다. TV를 켜자 일본 정부 관료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감추는 게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뿌옇게 일렁였습니다. 후지산이 저 너머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늘은 여름답게 푸르렀지만 그 아래는 증발할 듯한 땀이 맺혔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르제가 바람을 타고 이 도시에 내릴 수도 있다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보낸 카톡이 떠 있었습니다. 더운데 몸 조심해요. 물 많이 마시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답장을 썼습니다. 잘 도착했어. 걱정 마. 사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괜찮아라고 보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뉴스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후지산 주변 미세 진동 급증, 도심 긴급회의, 화산재 대비 시나리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수만 명이 한꺼번에 대피해야 한다면? 피서철이라 인파도 많은데 정부는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현실에서 작동할까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하기보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담담한 말이 점점 더 공포로 변했습니다. 누굴 위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건지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건지. 그날 밤 호텔 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눈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후지산 뉴스, 정부의 담담한 방송, 그리고 일본인들의 굳은 표정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벌레들이 울어대는데 이상하게도 쓸쓸했습니다. 이게 출장인가? 내가 왜 여기 있나? 문득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학교의 대피훈련. 아이들이 장난처럼 하던 걸 진지하게 지도하던 선생님. 아파트 지하의 비상식량, 재난 문자 알림음. 그때는 유난 떤다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손자에게 꼭 말해줘야겠다. 그 훈련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덥고 눅눅한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끝나기를. 그렇게 제 일본 출장은 시작부터 불길한 기운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무섭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저라는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눅눅한 일본의 여름 특유의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뉴스 화면 속 담담한 관료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 달라. 그 말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뜨거운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후지산 주변 미세 진동 감지량 증가, 일부 지역 주민 자발적 대피 움직임, 정부 대규모 분화 대비 훈련 계획 발표 검토.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의 조식당으로 내려가니 냉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 얼굴은 편치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친 일본인 비즈니스맨들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크게 찍힌 붉은 글씨, 후지산 대규모 분화 경계. 큰 사진에는 검게 들이운 후지산 위에 기상청 데이터 그래프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한켠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만 해요. 근데 대피소 수용인원 생각하면 이 더위에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데 에어컨 없는 체육관 가면 큰일 나요. 살얼음 같은 대화였습니다. 여름의 불쾌지수가 그대로 사람들 표정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미팅 장소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도쿄의 여름,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피서철 관광객들로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분이 뒷좌석 에어컨을 올려주더군요. 더우시죠? 오늘도 폭염주의보 나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후지산 주변 소규모 지진군 활동 증가.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사분은 라디오 볼륨을 살짝 낮추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정부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분화는 우리도 처음이라. 창밖으로는 뜨거운 아스팔트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길 건너편에 서 있던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 목걸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더위에 대피소라니. 미팅 장소는 한 빌딩의 컨퍼런스 룸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왔지만 회의실 공기가 차갑기보단 싸늘했습니다. 저를 부른 일본 바이어가 먼저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받고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많이 신세를 졌잖습니까? 묘하게 싸늘한 회의실 공기를 뒤로하고 회의를 시작하던 중 서류를 하나씩 넘기던 그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고는 잠시 숨을 고르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방 안에서 갑자기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다소 크게 울려 퍼져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잠깐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또 지진 경보네요.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지만 방 안의 공기를 확 바꾸는 듯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만 세 번째입니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긴급 속보 메일이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나 싶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묻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책상 한켠에 있던 일본 신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붉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지산 대규모 분화, 경계 단계 유지. 그는 천천히 그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훈련은 정말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매뉴얼도 다 있고요. 그리고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는 대비가 안 됩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대피소도 있긴 있죠. 하지만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더위에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포항 지진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피소 확충,
학교 훈련, 재난 문자. 우리도 한때는 준비가 없었는데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도 대비는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상 규모는 정말 처음이라서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는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적셨지만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반갑게 느껴졌지만 카운터 뒤 신문 스탠드에 놓인 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지산 경계령, 폭염 속 대피소 준비 난항. 계산을 해주던 점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걱정이네요. 큰일 없어야 할 텐데요. 제가 한마디 건네자 점원은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는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더위에 할머니 데리고 피난 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에어컨도 부족할 텐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마자 푹푹 찌는 더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찝찝하게 달라붙는 셔츠, 눅눅한 바람.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홋카이도의 폭염 경보와 함께 후지산 뉴스가 교차로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정전 피해 주의, 후지산 화산 활동 분석 결과 오늘도 경계 유지.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일본인 지인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보였습니다. 동경 외곽 쇼핑몰 긴급 대피 훈련 모습.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람들이 종이 부채를 들고 땀을 흘리며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 나라가 재난훈련 세계 1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존경스러웠는데 현장에 서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의 더위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업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시뻘개져 울먹였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더위에 대피소라니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버티라는 거지?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도 열이 식질 않았습니다. 타월로 얼굴을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에서는 또 정부 관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담한 어조가 이제는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지 그냥 무감각해지라는 건지.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속보 메일. 후지산 화산성 지진 활동 감지. 경계 단계 유지. 폭염주의보 발령. 수분 섭취 권장. 문자 알림이 일본어로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이렇게 울린 건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이렇게 알림을 받는데 일본인들은 얼마나 자주 이 경보를 받으며 살까? 이 나라 정말 안전한 걸까? 그 의문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기대서 땀이 식어가는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아래로 자동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길었던 여정이 끝나가는데도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무사히 넘겼고 바이어와의 미팅도 끝났지만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일본의 여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땀이 금방 맺혔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듯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도쿄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푸석푸석한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부채를 펄럭이며 거리를 걷고 편의점에는 생수와 얼음 음료를 사려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데 저 멀리 검게 보이는 산등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지산이었습니다. 언제나 우아하고 웅장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산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재앙을 품고 있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TV를 켜자 일본의 메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후지산 화산성 지진 활동 경계 유지라는 자막이 깜박였습니다. 그리고 30초 남짓 보여주는 대피소 안내 지도. 학교 체육관, 시청 강당. 하지만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노약자나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자 이번에는 지난 재난들의 기록 화면이 흘러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육지를 덮치는 영상. 차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건물들이 무너지며 흙탕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울리던 JALERT 경보음이 쓰나미 경보 발령, 10m 이상 예상, 즉시 대피하세요. 그 날카롭고 비명 같은 경보음이 잠깐 흘러나왔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어는 구마모토 대지진 피해 현장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주택 잔해, 허공에 노출된 철근 기둥, 이재민들이 피난소에 모여 종이 상자로 만든 칸막이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더위에 부채질을 하는 노인들, 간이 매트 위에서 잠든 아이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이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인터뷰하던 한 할머니의 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더워서 숨이 막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장면이 제 눈에 깊게 박혔습니다. TV 속 앵커는 끝까지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과도한 불안은 삼가 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담담한 건 너무 많은 재난을 겪으며 그 방식으로 국민을 달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걸.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점원은 계산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더위에 할머니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택시기사는 라디오에서 경보 뉴스가 나오자 볼륨을 줄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들 해요. 바이어는 미팅 도중 문득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속보네요. 오늘만 3번째예요. 그 표정에는 지친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비를 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회사도 매뉴얼을 비치해 두고 지자체별로 대피소를 지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훈련용 경보 사이렌도 주기적으로 울립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오래 겪다 보니 그 매뉴얼이 관성처럼 되어 버린 게 아닐까. 실제 위기가 오면 정부는 괜찮다고 반복하며 불안을 누르려고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반면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한국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린 지진 안전지대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뉴스에서 무너진 학교 건물, 갈라진 도로, 집 밖으로 뛰어나와 공터에 모여 떨던 사람들. 그때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대피소 안내 지도가 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비상 대피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이걸 왜 해? 한국에 무슨 지진이야. 하지만 훈련이 거듭되자 농담은 사라졌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모두가 진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도, 직장인도, 노인도 함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손자였습니다. 작년 여름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날, 땀에 절은 티셔츠를 입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지진훈련 했어. 그때 저는 신문을 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거 별거 아니야. 손자가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몸으로 배우는 것. 어린 나이에 그걸 익히는 게 나중에 재난이 왔을 때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한국에선 지진이 나면 곧바로 알림이 울립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모 지역 지진 발생. 피해 없음. 짧고 건조한 문장이지만 그 한 줄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모두가 동시에 폰을 보고 안도하는 모습. 그게 국민에게 주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안전한지 알려주겠다는 신뢰. 지금 일본 호텔방에서 본 뉴스 속 정부 대변인은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이 폭염 속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할지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 뒤로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교육하고 대피소를 준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밤중에도 깨워서라도 알림을 보내며 당신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자부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호텔방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면 손자에게 꼭 말해줘야겠다. 그 훈련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진짜로 내 목숨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출장의 마지막 밤은 깊어갔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눌렀지만 제 마음속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어도 대비는 우리의 선택이다. 한국은 그 선택을 한 나라다. 그 깨달음이 이번 일본 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반도는 여름답게 밝고 선명했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멀리 보이는 여객터미널 옆에는 한국어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공항에서 봤던 붉은 경계령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후지산 화산성 지진 활동 경계 단계 유지. 몇 시간 전까지 보던 뉴스의 경보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자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 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폭염이었지만 거기서는 이런 방송 대신 담담한 경계령 뉴스만 봤습니다. 여기서는 대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동했습니다. 너무 덥지? 물 마시자.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확인하며 굳어있던 표정과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건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삼가 주십시오. 라는 정중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공항 터미널을 걸어 나오자 벽면 곳곳에 폭염을 대비하는 행동 요령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출 자제, 모자 착용, 수분 섭취, 노약자 보호 단순한 문장 아래에는 각 항목을 상징하는 그림 아이콘이 함께 있었습니다. 색상도 선명했고 누구든 한눈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습니다. 공항처럼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안내는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일본 호텔 로비에서 봤던 안내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도 분명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행동 지침이나 경로를 안내하는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모 중학교 강당이라든가
모 체육관처럼 장소명만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구를 우선으로 이동시켜야 하는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등 정보를 어디서 더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 매뉴얼과 대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시민들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피 루트와 매뉴얼을 익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현장 안내가 간단하게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노약자에게는 이런 안내 방식이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뒤늦게 준비를 시작한 만큼 더 넓은 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글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정보를 그림, 색상, 문장 순서로 분해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올 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붙어 있는 재난 대피소 안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초등학교 체육관, 중학교 운동장, 구청 강당. 그 위치와 경로를 정확히 표시한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무슨 지진이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를 겪고 나서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게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피난 경로가 적혀 있어도 누가 보냐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안내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아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여러 재해들을 통해 비싸게 배우고 나서 바꾼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아내가 반가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많이 더웠지? 응. 일본도 만만치 않더라. 가방을 내려놓자 아내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순간 일본 편의점에서 물을 사며 들었던 점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더위에 할머니 데리고 피난 가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호텔 로비에서 묵직하게 흘렀던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훈련은 잘한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부족했다기보단 그들의 매뉴얼이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이 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손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자 잘 있었어? 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지진훈련했어. 그래? 잘했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잘 기억해. 그게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를 테지만 지금부터라도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기상특보 자막이 나왔습니다. 전국 폭염주의보, 온열질환 주의, 외출 자제 및 수분 섭취 권장.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경보야? 응. 귀찮을 만큼 보내지. 그래도 알려주니 낫지. 맞아. 그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재난 안내가 자주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나 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열어 재난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강풍주의보, 짧고 건조한 문장들. 하지만 이 문장들이 사람들에게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밤에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모두가 폰을 들여다보고 확인합니다. 괜찮대. 어디서 났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족에게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지진이래. 그게 집단적인 훈련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학습하게 된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비상등이 켜지고 대피소 안내도가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지진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을 줍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부가 재난 문자를 보내며 귀찮게 굴어도 그걸 다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밤이 되어 거실에 앉아 TV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담담한 말이 반복됐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 지역 대피소 위치, 가까운 체육관, 학교 강당을 활용해 주세요. 폭염 시 실외활동 자제, 노약자는 특별히 주의. 현재 진도 4.1 지진 발생, 피해 없음. 저는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어도 대비는 우리의 선택이다. 한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철저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손자가 자랄 때쯤에는 이 대비가 더 자연스러운 게 되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중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려주는 게 맞다. 그걸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안심하며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재난재해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